안녕하세요. 뷰티 브랜드 스케일업 공식 웨비나를 함께하게 된 플렉스팀 HR 파트너 윤송현. 와디즈 뷰티팀의 장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팀 스케일업과 관련한 여러 고민들을 안고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웨비나가 그 고민을 푸는 실마리를 들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저는 와디즈 팀과 함께한다고 해서 블루 컬러를 입었고 우리 소연 PD님께서는 블랙 컬러를 플렉스의 블랙 컬러를 입어주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오늘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크게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션 1에서는 장소연 PD님께서 K-뷰티가 빠르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세션 2에서는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조직 운영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왜 와디즈와 플렉스 팀이 함께 이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플렉스를 찾아주는 뷰티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스케일업을 하며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글로벌 인재 채용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는 없을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 등의 질문인데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와디즈를 통해 신제품 출시 전 시장 반응을 확인하거나 유통 판로를 넓히시곤 하는데요. 이러한 스케일업 과정에서 와디즈 역시 비슷한 고객들의 고민을 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외부 전략과 내부 전략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와디즈와 플렉스가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K-뷰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기대와 트렌드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경쟁력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떤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어떤 브랜드는 정체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바로 스케일업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겠죠. 네, 소연님, 스케일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스케일업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제품을 언제, 어떻게 시장에 진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런칭 전략, 그리고 시장이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반응 속도, 또 팀이 그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조직 민첩성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성장을 지속하며 스케일업까지 이어가는 공식에 대해 오늘 와디즈 팀과 플렉스 팀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와디즈 세션인데요. 빠르게 검증하고 성장하는 브랜드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와디즈의 뷰티 카테고리를 맡고 있는 장소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와디즈에서 신제품을 발굴하고 와디즈 핏한 그런 매력적인 제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마케팅을 도와드리는 프로젝트 디렉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와디즈가 처음이신 대표님들을 위한 와디즈 소개부터 와디즈 뷰티의 올해 트렌드까지 꿀팁만 쏙쏙 뽑아서 속성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펀딩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 도전은 못 해보신 대표님들 많이 계시죠? 먼저 와디즈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디자인 펀딩 플랫폼 와디즈는 국내 1위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펀딩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리고 스몰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누적 1.3조의 중개 금액을 돌파하였고 거래액은 연평균 3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누적 프로젝트 수는 7만 건을 기록하였고 매달 약 1,000개에서 많게는 2,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월간 방문자 수는 1,000만 명인데요. 그중에서도 1834의 MZ세대 회원들이 가장 많은 그런 트렌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의 추이는 저희 뷰티 카테고리의 부흥으로 예전보다 여성의 회원 수가 조금 더 많아진 추세입니다. 아직 펀딩이 조금 생소하실 대표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펀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어렵고 복잡했던 투자를 다수의 소액 투자자인 일반 대중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표님들께서는 제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뷰티 브랜드들이 와디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를 알리고 찐팬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와디즈의 서포터들은 커머스처럼 지금 당장 무언가가 필요해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아닌 메이커의 개발 스토리나 흥미로운 제품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려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서 하기에 좋고 그에 따라 시장성 테스트도 가능한 곳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와디즈에서 너무 유명한 백발의 디렉터 프로젝트인데요. 평생을 화장품 개발에 몰두하셨던 디렉터님께서 은퇴 전 마지막 작품으로 만든 본인의 브랜드 느스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서포터들의 응원과 공감을 불러일으켜 브랜드 첫 런칭, 첫 펀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2억 원이 넘는 펀딩액을 모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커머스에서라면 화장품을 살 때 이 화장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이걸 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와디즈는 이러한 특별한 메이킹 스토리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브랜드 써니콘도 와디즈에서 스쿠버 다이버의 스토리로 시작한 팀입니다. 메이커님께서 스킨스쿠버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피부가 상하게 되었고 요 상한 피부를 케어하고자 만든 100시간 보습 크림이 와디즈에서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이처럼 와디즈는 작은 브랜드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스토리가 있다면 높은 펀딩액을 모집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와디즈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은 나의 서포터가 됩니다. 그리고 내 브랜드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메이크업 페이지를 팔로워해서 팔로워 수도 얻게 됩니다. 또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나면 앵콜을 원하는 서포터들은 재오픈 요청 버튼을 누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서포터와 팔로워들에게는 무료로 자체 CRM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모스들은 내 브랜드들만의 찐팬 그리고 곧 자산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주문 후 제작으로 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프로젝트의 오픈 예정은 9월 1일에 시작했는데 제품의 발송일은 11월 초입니다. 메이커님께서는 제품을 공개한 이후에 무려 2달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주문을 받고 재고를 예측한 다음에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머스의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라 제품을 모두 제작한 후가 돼서야 판매해서 재고 부담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와디즈의 경우에는 주문을 받은 다음 제작을 시작하기 때문에 재고의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와디즈는 펀딩이 종료되고 나면 최종 결제 금액의 60%가 먼저 선정산이 됩니다. 선정산 금액으로 제품을 생산하시면 되고 또 제품을 모두 발송하고 나면 나머지 40%의 금액이 최종 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재고 걱정 그리고 생산 비용 걱정이 없다는 것은 스몰 브랜드에게는 매우 큰 베네핏이죠. 네, 다음 장점으로는 유통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디즈에서는 펀딩 런칭 후 상시 판매가 가능한 스토어에도 입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남대문에서 매우 유명한 나주 곰탕집입니다. 오프라인에서만 곰탕을 판매하시다가 와디즈에서 성공적으로 펀딩을 종료해서 온라인까지 사업을 확장시키실 수가 있으셨고 그리고 이후 와디즈 스토어에도 입점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밀키트를 상시 판매하고 계십니다. 또 펀딩 이후에 유통을 돕는 저희 자회사인 와디즈 트레이더스가 있어서 홈쇼핑이나 백화점 입점 등의 후속 유통은 물론 트레이더스에서 직접 투자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5월 7일에는 글로벌 펀딩 서비스가 런칭 예정이라 해외 수출에도 도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와디즈 펀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펀딩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뷰티 브랜드 대표님들을 위한 웨비나인 만큼 뷰티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3년의 뷰티 카테고리 펀딩 서포터 수는 누적 39만 명으로 꾸준하게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뷰티 카테고리의 작년 한 해는 더 특별했어요. 단일 펀딩으로 무려 15억 원의 메가 프로젝트가 탄생했고 또 누적 카테고리 오픈 수는 약 1,900건,
또 누적 뷰티 카테고리 펀딩액은 282억 원으로 또 무려 11만 명의 서포터님들이 2024년에 뷰티 펀딩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뷰티 카테고리 서포터들의 연령 분포도 각자 고르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30대 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서포터들의 피부 니즈도 모공, 탄력, 주름, 수분 등 되게 매우 다양합니다. 뷰티 카테고리가 타 카테고리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리텐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뷰티는 와디즈에서 리텐션이 가장 좋은 카테고리로 3회 이상 펀딩한 고객들이 무려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첫 펀딩보다 앵콜 프로젝트에서 통상적으로 평균 펀딩액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해당 프로젝트는 동일 제품으로 3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보시면 첫 펀딩에 3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펀딩에 1억 원,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한 세 번째 펀딩이 무려 2.1억 원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여러 번 진행할수록 매출과 서포터 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제품만 좋다면 앵콜 때 좀 더 쟁이거나 혹은 펀딩 경험이 좋았던 메이커가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믿고 펀딩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뷰티 펀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기대 효능과 제품의 스토리라는 답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객들이 펀딩할 때 브랜드의 인지도는 그렇게까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발의 무명 디렉터가 빅 브랜드보다 높은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와디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와디즈에서 뷰티 제품을 펀딩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펀딩한 제품, 즉 효능에 만족하고 와디즈 뷰티가 트렌디하다고 느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객들은 와디즈 뷰티를 매우 신선하고 트렌디한 시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에서 터진 신제품은 곧 매스 뷰티의 트렌드를 이끌게 됩니다. 작년 단일 프로젝트로 무려 15억 원이라는 기록을 낸 메가딜린 서마세라 탄생 후 시장에서도 앞다투어 하이프 리프팅 디바이스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와디즈 내에서도 디바이스 프로젝트의 오픈 개수가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주름 패치로 잘 알려진 마르시크의 경우에도 와디즈로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미간 패치를 와디즈에서 처음 런칭한 후에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와디즈와 계속 꾸준히 함께 하셨고 그 이후로 올리브영에 입점하여 주름 패치가 잘 되면서 4050 주력 브랜드가 된 사례입니다. 역시나 그 이후로도 다양한 미간 주름 패치, 팔자 주름 패치 등의 이런 주름 패치들이 시장에 꾸준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와디즈 뷰티는 트렌디함을 바탕으로 K-뷰티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와디즈에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스케일업을 한 뷰티 브랜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화장품 요리사가 된 코스메 셰프는 흑당고로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흑당고는 진액을 고아서 치대어서 직접 만든 제품으로 지금은 너무나도 흔해진 요리하듯 만드는 컨셉의 화장품이 바로 이 흑당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흑당고로 8억 펀딩을 한 후 그 이후로 백당고, 녹당고, 적당고, 짜서 쓰는 흑당고 등 라인업을 다양하게 확장을 하셨고 와디즈에서 총 3만 명의 서포터, 무려 누적 30억 원 펀딩이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와디즈에서는 정석 같은 상세 페이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팀이니 뷰티 펀딩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흑당고의 사례를 좀 많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 코스메 셰프는 홈쇼핑 진출, 해외 수출은 물론 빅 브랜드만 한다는 이런 TVC 광고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고 대표님께서도 현재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시면서 와디즈의 화장품 요리사에서 세계적인 화장품 요리사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다음은 온그리디언츠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파워플레이어인데요. 재미있게도 대표님께서 10년 다닌 회사를 사표내고 만든 에센스라는 사표 에센스로 잘 알려진 팀입니다.
대표님이 10년간 화장품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을 바탕으로 거품은 빼고 효능은 더한 그런 진정성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었다라는 스토리였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고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억대 펀딩을 모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해외 수출에도 성공해서 미국, 일본, 동남아 등 17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도 많이 받으시고 다양한 뷰티 어워즈나 브랜드 어워즈 등에 수상하시면서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팀입니다. 네, 이러한 사례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와디즈에서 시작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와디즈에서 펀딩을 진행하실 때 실제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2025 와디즈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 이어질 뷰티 트렌드인데요. 비단 와디즈뿐만이 아니라 뷰티 업계 전반에 걸칠 트렌드이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 뷰티 트렌드 키워드는 바로 엑스퍼트입니다. 요 엑스퍼트 키워드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와디즈의 뷰티 프로젝트들은 고객과 메이커 모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또 와디즈 수수료 중 하나인 엑스퍼트 요금제로 진행하게 되실 경우에는 와디즈 펀딩의 전문가들인 PD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펀딩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철자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엑스퍼타이즈, 전문성인데요. 작년에 와디즈 뷰티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세부 카테고리는 단연 디바이스였습니다.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의 인입으로 인해서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갖춘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시되는 제품별로 매우 꼼꼼하게 기술력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고객들끼리 스펙에 대해서 와디즈 커뮤니티에서 토론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평균 60만 원대의 고단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전환이 매우 잘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울세라, 써마지 효능 등을 담은 하이프 디바이스 3대장들이 열렸었고 단일 펀딩으로는 무려 15억 매출, 앵콜로 11억 매출을 하며 역대 와디즈 뷰티 카테고리 1위를 달성을 한 프로젝트가 탄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나온 제품들은 주로 한 샷에 10도트 출력이었다면 요즘은 더 발전해서 요즘 출시된 제품들은 20도트, 30도트까지도 그 기술력이 점차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울세라 써마지 기술에 이어서 티타늄 리프팅과 물방울 리프팅 LDM까지 그런 피부과에서 받았던 시술들을 그대로 옮겨 담은 기술의 집약체인 이런 뷰티 디바이스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과에서 받던 고가의 시술들을 홈케어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출시되면서 뷰티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부과의 시술을 접목시킨 디바이스나 혹은 꼭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피부과의 시술과 관련된 임상을 받은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의 니즈는 꾸준히 있을 예정입니다. 그 예로 중안부 리프팅 임상을 받아서 첫 펀딩에 바로 8천만 원을 모집했던 브랜드 A형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엑소엑소 핫바디 제품들인데요. 브레 트렌드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언니들 같은 이런 핫걸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핫바디용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헬스장까지 귀찮게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힙업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천국의 계단, 홈 트레이닝 기구라든지 혹은 바르는 것만으로도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바디용 기능성 제품들이 서포터들의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러스 알파 제품들인데요. 기존의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핵심으로 이거 하나만 더했는데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 제품들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전에 뿌리면 피부결 개선은 물론 메이크업 픽싱 기능까지 있는 요 모토몬트의 밀크티 미스트 그리고 일반 퍼프보다 확연하게 도톰해서 베이스의 밀착력을 높여준다는 아기 궁둥이 퍼프가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엘레강트, 타고난 고급스러움을 드러내는 드뮤어 트렌드입니다. 인위적이지 않게 본연의 내추럴함을 살리는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피부의 누런기를 빼서 본연의 환한 피부톤을 찾아주는 쿨톤팩이라든지 혹은 입술의 볼륨감은 살려주고 색감은 은은하게 만들어서 내추럴하게 생기를 주는 이런 립 타투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손톱 영양제인데요. 진짜 부자, 고금미를 파악하는 기준이 헤어나 손톱 등의 특정 부위 관리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평소에 잊고 지냈던 부위들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로열티, 하이엔드 제품들입니다.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그런 검증된 글로벌 브랜드들이 작년 한 해 와디즈를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디올, 에르메스, 라메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혹은 꼭 명품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최상위, 프리미엄 키워드를 내세운 제품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무려 24시간의 독보적인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 향수 등급의 꼭대기라는 컨셉을 보여줬던 향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엑스레드 퍼퓸이라는 피라미드 최고 등급 향수의 프리미엄함을 굉장히 잘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향수가 직접 맡아볼 수 없기도 하고 또 향이 호불호가 크기 때문에 큰 매출액을 내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낸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테크니컬, 뷰티의 기술력을 담은 사이언스 뷰티 제품들인데요. 새로운 성분이나 원료, 기술을 결합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뷰티 펀딩 주요 서포터들의 연령대가 3, 40대라서 기능성 제품들의 수요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유효 성분 전달률을 83배로 높여준다는 활성 EGF, 그리고 경피 흡수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5나노 PCL, 혹은 가슴 탄력에 도움이 되는 보르피린 등 앞으로도 이런 과학 기술을 접목시켜서 효능을 배로 높여주는 제품들은 꾸준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뷰티 트렌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신제품을 기획 중이시라면 이 트렌드에 맞춰서 컨셉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디즈 뷰티 서포터들의 특성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2025년의 뷰티 키워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와디즈는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브랜드 인지도나 최저가 같은 가격 경쟁보다는 오로지 제품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 신제품 경연의 장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제품이 프리미엄한 원료를 사용했거나 혹은 성분의 함량이 높아서 함량적으로 소구를 할 수가 있거나 혹은 제형이 특이하거나 효능 효과에서 특별한 임상 결과치를 만들어냈거나 혹은 위에 언급한 이 4가지가 아니더라도 패키징, 메이킹 스토리, 컨셉으로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와디즈 펀딩에 꼭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와디즈 세션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5월에 런칭 예정인 글로벌 서비스를 조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5월 7일부터 글로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K-뷰티 브랜드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 중이고 첫 서비스 런칭이니만큼 대규모 무료 마케팅과 광고비 1:1 매칭 혜택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역대급 혜택이 진행 예정이니 전 세계 팬들을 만날 준비가 되셨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QR코드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5월 12일까지이고 본 펀딩 기준으로 참여 기준이 5월 21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오픈을 진행하시면 되어서 아직 기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네, 추가로 여름 관련 제품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와디즈의 여름 기획전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와디즈 내에서 여름 필수템으로 소개가 될 예정이고 5월 29일부터 6월 11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제품이나 기제품 상관없이 혹은 와디즈의 진행 이력 상관없이 신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QR코드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요거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저희가 링크로도 따로 다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와디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대표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뷰티 전문 PD들의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연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와디즈 뷰티팀의 장소연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른 시장 검증과 브랜드 스케일업을 위한 전략에 대해 와디즈 팀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플랫폼, 브랜드 관점에서 성장 전략이 준비되었다면 조직 관점에서는 어떤 팀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플렉스를 이번 웨비나를 통해 처음 접하는 대표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HR 사스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원 정보 관리와 계약, 그리고 채용 성과 관리, 리뷰, 원원원 등 HR 풀 사이클을 하나의 제품으로 모두 관리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 커버리지만으로도 굉장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국내 사스는 사실 플렉스가 유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잘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전문가의 섬세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여에 관해서는 페이롤 파트너스 팀에서, 그리고 HR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HR 파트너스 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플렉스 제품을 통해서는 대표님과 구성원분들의 시간과 리소스를 아껴주는 조직 운영 효율화를 도와드리고 있고, HR 파트너스 팀에서는 조직의 성장에 필요한 전략을 셋업해드리고 직접 실행하실 수 있도록 운영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저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렉스 HR 파트너스 팀에서 HR 파트너스로 뷰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윤성현 파트너라고 합니다. 역시 K뷰티가 대세인 만큼 여러 뷰티 고객사에서도 플렉스와 HR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계세요. 다양한 규모의 뷰티 브랜드 팀이 플렉스와 함께 만들어간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장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위해 저희가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밀팅 일정 신청 후에 발송되는 메일에서 그 진단 테스트를 완료하시면 1대1 리더십 진단 미팅도 가능하고요. 이 혜택은 말미에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일업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조직의 스케일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플렉스 파트너스 팀을 찾아주시는 많은 뷰티 대표님들이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사업 초기 단계 성공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함께하고자 하는 초기 멤버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으로 양적 스케일업을 위한 공격적 인재 채용, 와디즈 플랫폼과 같이 빠른 시장 검증, 방법 혹은 유통 전략 등을 고민하실 거고요. 더 나아가 성장하는 조직에서 촘촘한 목표 관리를 통해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고민의 단계인데요. 앞서 살펴본 요소들이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양적 확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죠.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스케일업을 위한 준비 모두 마쳤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HR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방향성을 여쭤보면 되게 비슷하게 대답하시거든요. 목표 관리를 촘촘하게 해서 성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하고 싶어요. 네,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얼라인되어 나아가는 것, 그로 인해 잘한 사람은 확실한 인정과 보상을 해주는 것. 그런데 목표 관리, 성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전 단계가 있는데요. 네, 바로 질적 스케일업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질적 스케일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일까요?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튼튼한 기반이 없으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해도 무너지기 마련이겠죠. 성장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모았으면 이를 잘 다질 수 있는, 즉 초석을 잘 다지는 질적 스케일업이 필요한데요. 촘촘한 목표 관리와 성과를 통한 확실한 보장이라는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는 탄탄하고 강한 조직 문화를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웨비나 라이브 혜택으로 저희가 스케일업을 위한 팀빌딩 체크리스트 제공해드리기로 했었죠. 지금 채팅창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성장 DNA를 만드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첫 단계, 바로 우리 조직의 성장 DNA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조직 문화라는 것은 뭘까요?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체계, 신념, 규범, 행동 양식을 총칭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조직만의 문화라면 비즈니스를 시작한 대표님의 철학과 가치관이 당연히 녹아 있어야 하고요. 강한 조직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 조직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또 구성원의 공감을 얻는 초기 멤버와 영입 인재의 융화를 이루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강한 문화, 약한 문화 이렇게 대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한 조직 문화라는 것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을 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약한 조직 문화는 이런 공유 가치가 적기 때문에 한 방향성을 바라보는 힘이 약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즉 우리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강력한 몰입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바로 강한 조직 문화인데요. 그렇다면 강한 조직 문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우리 회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을 미션, 비전, 핵심 가치라는 비전 체계로 구체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이 비즈니스 성공시키고자 하는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와디즈침에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바로 조직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조직의 존재 이유이며 이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이유, 즉 Y에 대한 답이 바로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먼 것 같아 꼭 북극성 같은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성, where to go에 대한 답으로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요. 미션이 북극성처럼 조금 먼 지표였다면 비전은 에베레스트 정상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신호등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준거, 즉 미션,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지? 라는 하우에 대한 답이 바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MBC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강한 조직 문화를 다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한 번 더 다시 보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대표님들께서 이런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MBC가 없으면 조직 문화 정립은 물론 목표, 성과 관리, 그 외 다양한 활동들을 못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기반이 없기 때문이죠. MBC가 없다고 회사가 망하지는 않지만 지속 성장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조직 근간을 이루는 성장 DNA가 없으니까요. MBC는 조직 문화 근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이렇게 채용, 구성원 혹은 리더십 교육, 목표 및 전략 수립, 성과 관리 모든 HR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채용 단계에서부터 우리 MBC를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인재들이 지원하도록 채용 페이지에 녹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핵심 가치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인터뷰를 설계하는 것, 채용 후에는 리더십, 구성원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목표 수립 및 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미션과 비전을 기초로 전략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MBC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뷰티 브랜드 한번 사례를 알아볼게요. 먼저 파트너스 팀의 오랜 뷰티 고객사 오니스트 사례인데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함에서 나온다는 가치를 전한다는 미션, 그리고 글로벌 1위 이너뷰티 브랜드라는 비전 아래 이렇게 7가지 핵심 가치를 미래, 현재 관점, 개인, 조직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스 팀과 함께 설계하였고요. 이렇게 구체화된 MBC로 MBC 데이라든지 타운홀 미팅, 같이 내부 조직 문화 이벤트에서는 물론 채용 과정에서도 MB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또 와디즈 플랫폼에서도 입증된 온그리언트 브랜드로 유명한 파워플레이인데요. K뷰티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미션 아래 K뷰티 브랜드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한다는 비전과 또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브랜드, 개인의 성장이 곧 팀의 성공, 슈퍼인재, 능동적이고 유연한 시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속도감 있는 실행력, 이렇게 6가지 핵심 가치를 토대로 채용, 리뷰, 목표 관리 등 전반적인 HR 모든 영역에 녹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BC 데이라든지 타운홀 등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포스터 자료도 만들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성장 DNA를 부스팅해서 어떻게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속도와 효율의 마인드셋 구축입니다. 앞서 우리 조직만의 성장 DNA로 강한 조직 문화의 기반인 MBC 셋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만의 강한 문화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고 효율을 다져야 하는 단계겠죠. 왜 이런 단계가 필요할까요? 왜 성장 DNA로만은 부족할까요?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일부는 당연히 대표님, 경영진의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죠. 물론 그래야만 하고요. 즉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날지는 사실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그게 바로 MBC 셋업 단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NA가 좋다고 모두 성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에 타고난 DNA를 토대로 어떻게 성장 속도를 내고 효율을 할지는 바로 구성원 참여를 통해 마인드셋을 다진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즉, 강한 조직 문화의 내재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MBC 데이와 같은 오니스트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MBC 셋업에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재화 작업인데요. 대표님의 철학에서 구체화된 미션과 비전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냥 가슴 뛰는 문구 정도로만 남을 수도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핵심 가치, 일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미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역량으로 구체화되는 핵심 가치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받는 서베이를 한번 진행해 보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션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떻게 일을 쓰면 좋겠다라는 큰 틀은 우리 대표님의 머릿속에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와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한 후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서 정말 좋은 성과와 팀워크를 발휘하는 데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이런 핵심 가치가 일할 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성원의 의견을 직접 받아보며 자연스럽게 내재화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세팅된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셀프 리뷰, 동료 리뷰, 하향 리뷰 이렇게 역량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주기도 해요. 나아가 리더 역량도 핵심 가치 기준으로 디벨롭하기도 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션 비전 나아가 함께 만든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는 마인드셋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파트너스 팀은 구성원과 함께하는 핵심 가치 워크숍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MBC가 무엇이며 우리 회사가 이러한 미션과 비전 아래 어떻게 일하면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게 될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특히 핵심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구성원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핵심 가치 기반으로 리더십 프린시플 도출 워크숍을 통해 강한 조직 문화 내재화를 더 지원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1대1 리더십 진단 미팅 받아보시고 싶으시죠? 웨비나 신청 후에 발송된 메일을 통해 HR 조직 진단을 아직 안 하셨다면 서둘러 주세요. 저희가 다양한 뷰티 고객사와의 프랙티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더욱 자세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핵심 가치를 채용 단계, 즉 채용 페이지나 인터뷰 설계에 녹여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유인하기도 하며 이렇게 선발된 유능한 인재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 온보딩 프로세스에서도 MBC를 적극 잘 활용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재화 사례들을 살펴보니 왜 MBC가 없으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채용 단계에서는 물론 미션과 비전에서부터 도출된 전략, 목표를 통해 대표님들이 원하는 촘촘한 성과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목표 및 성과 관리라는 지붕을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죠. 세 번째, 초기 멤버와 신규 멤버의 강점 융합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파트너스 팀과 함께 어떤 뷰티 브랜드의 질적 스케일업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스케일업 단계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필연적 문제가 있거든요. 네, 조직 스케일업이 활발히 진행될수록 대표님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십니다. 초기 멤버 그리고 유능한 신규 멤버들을 영입을 했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규 멤버가 계속 충원되다 보면 초기 멤버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는 비단 초기 멤버, 신규 멤버와의 갈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강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마찰은 너무나 필연적인데요. 이를 대립의 관점이 아닌 융합의 관점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동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무 역량이 높은 경우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이는 내가 일할 때 어떤 성향이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는 바로 함께 협업하는 동료에 대해 파악하고 협업 시 유의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구성원 동기부여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보상만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특히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은 바로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른 성격, 태도, 가치관, 학습 수준 등을 가진 개인들이 융합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우리 뷰티 브랜드 조직 구성원의 개인향 진단을 통해 서로 업무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언들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성격 빅5 검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작업 환경, 선호도 등을 기반으로 한 문항을 설계하여 크게는 업무 지향성으로는 과업형, 관경인지, 세부 유형으로는 안정형, 탐구형, 기획형, 창조형, 행동형인지 조합에 따라 총 10개의 유형으로 도출이 되고요. 각 조합 유형에 따른 일하는 방식, 성향 특징, 협업 스타일, 스트레스 요인, 동기부여에 대해 진단을 하고 해당 유형 동료와 협업 시 유의할 점까지 함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향 진단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과업지향적 행동형과 관계지향적 탐구형이 대립하는 케이스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일할 때 키는 과업지향적 행동형 경우에는 정답, 해결, 결과물 중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지향적 탐구형인 경우에는 이해, 공유, 공감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업지향적 행동형의 경우는 핵심 위주의 빠른 판단과 실행을 중요시하는 반면 관계지향적 탐구형의 경우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사람 감정과 반응도 고려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협업 관점에서는 과업지향적 행동의 경우에는 즉시 실행하는 속도감에 있는 협업을 중시하는 반면 관계지향적 탐구형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고 서로 배우는 협업을 중시합니다. 또 과업지향적 행동형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 문장으로는 우선 해본다, 빠른 실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지향적 탐구형의 경우에는 이런 저런 점 모두 신중하게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성향이 이렇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업할 때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성향 차이가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겉돌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결론 도달하게 되며 함께 일하기 싫다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개인 업무시 특성을 살펴보면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업지향적 행동형의 스트레스 요인은 느린 진행, 불필요한 디테일, 과한 설명인 반면 관계지향적 탐구형의 스트레스 요인은 의견이 무시당한 거나 공감받지 못한 상황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과업지향적 행동형과 대화를 할 때는 서론이 길거나 맥락이 복잡하면 집중력이 저하되는 반면 관계지향적 탐구형과 대화를 이어갈 때는 감정 없이 문제만 던질 경우 일방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과업지향적 행동형에게 칭찬을 할 때는 뭔가 분위기를 해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라는 말은 지양해야 하고요. 관계지향적 탐구형에게는 결과만 보고 정서적 노력을 무시하는 그런 말은 조심하셔야겠죠. 또 과업지향적 행동형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느린 피드백, 모호한 지적은 피하시고 관계지향적 탐구형에게는 오류나 실수를 감정적으로 지지하거나 비꼬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면 대화가 안 통해 라는 결론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융합할 수 있는 협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드리면 관계지향적 탐구형이 그럼 과업지향적 행동형과 협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제 맥락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A님이 빠르게 초안을 잡아보시면 제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대화를 한다든지 과업지향적 행동형이 관계지향적 탐구형과 협업할 때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놓쳤는데 너무 도움이 되네요. 과정에서 B님의 충분한 고민이 느껴져요. 같은 피드백을 하면 서로 대화가 겉돌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더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밍글링 프로그램, 팀빌딩 액티비티 워크숍을 파트너스 팀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질적 스케일업을 위해 MBC 셋업을 하고 이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쳐 강한 조직 문화 근간을 이루었는데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지속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너무 아쉽겠죠.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함께 일하는 동료를 잘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간 갈등뿐만 아니라 초기 멤버 역량이 신규 멤버를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조직에 잘 얼라인이 잘 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안전한 이별도 고민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성장 DNA를 만들고 내재화하는 작업을 충분히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 지붕을 올리는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겠는데요. 강한 조직 문화, 특히 뷰티 조직 문화에 맞는 그런 기반한 목표 세팅 및 목표 관리를 통해 PIP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며 로우 퍼포머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도 저희 플렉스팀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당연히 대표님 혼자 하실 수 없거든요. 인사팀이 있다고 해도 스케일업하는 조직의 인사팀이 모든 HR 영역을 커버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HR 파트너스 팀은 성공적 조직의 스케일업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어요. HR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팀이 인하우스 HR의 부재 혹은 인하우스 HR의 부족한 부분을 풍부하게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안내드렸던 웨비나 혜택을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미팅 일정 신청 후에 발송되는 메일에 HR 현황 파악을 위한 진단 테스트를 완료하신 대표님 대상으로 1대1 리더십 진단 미팅을 진행해 드릴 예정인데요. HR 진단 리포트는 노무 컴플라이언스, 비전 체계, 인사 운영, 리더십 조직 문화,
채용, 성과관리로 대표되는 6가지 주요 HR 영역에서 우리 회사는 과연 어느 단계인지 진단받아볼 수 있는 리포트인데요. 우리 회사의 HR 단계와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본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 단계로 대표, 경영진, 리더십 스타일을 알고 어떻게 조직을 성장할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민하신 대표님들,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한 웨비나 혜택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와디즈팀과 플렉스팀이 준비한 뷰티 브랜드 스케일업 공식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Q&A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질문을 취합해 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중에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추려 보았습니다. 네, 플렉스 팀 쪽에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킨케어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것은 스케일업 좀 전 단계로 조직 구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직 구성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으로 2가지 역량을 먼저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선 품질 관리, QC 역량이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체 제조이든 아니면 제작 의뢰를 하시든 상관없이 품질 관련 전문 역량은 필수인데요. 초반에 대표님께서 5개 언더의 제품을 총괄하며 진행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후에 각종 인증, 품질 관리, 품질 이슈 체킹 등 전문 역량과 손이 부족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스킨케어의 경우엔 특히 QC에서 실수가 조금이라도 나면 브랜드가 단숨에 스크래치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현재 나 혹은 우리 팀에 QC 역량이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도 색조도 마찬가지겠지만 BM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초반에 대표님께서 BM, PR, 소싱까지 모두 진행을 하실 거고 어느 정도 안착될 때까지 BM 역할을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품 개발이 되거나 이를 PR 및 패키지, VMD로 녹이기 위해서는 업계에 유능한 BM에게 레버리지를 하는 그 순간이 당연히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를 염두에 두고 초반 브랜드 디벨롭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가지 QC 관련 역량, 그다음에 BM 역량 이 2가지를 좀 조직 구성의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케일업 단계에서 목표가 계속 변경되는데 성과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 궁금하실 질문이고요. 이는 아마 저희 5월에 진행될 오프라인 세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 성장하는 조직에서 목표가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거든요. 우선은 대표님이 성과 관리를 하고 싶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 팀에서 파악하는 단계를 거칠 거고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애자일한 조직에서는 어떻게 성과 관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것인지도 함께 후속으로 논의가 될 거예요. 보통은 그것이 OKR이라는 프레임으로 시도될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OKR은 우리가 목표로 세운 지표 달성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걸 체크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스 팀에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그를 통해 함께 성과 평가를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것은 진단 미팅을 통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와디즈 팀에 한번 드려볼게요. 저비용으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와디즈 뷰티 제품 펀딩 팁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네. 너무 좋은 질문 같은데 네, 와디즈에서는 광고비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첫 번째 체험단과 두 번째 이벤트 세소식인데요. 와디즈에서도 무상 체험단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본품이나 또는 샘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체험단 전환이 매우 높은 편이라서 뷰티 메이커님들께서는 체험단 진행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기는 편입니다. 또 메이커님들께서는 체험단을 통해 실제 펀딩으로 전환시키는 펀딩 전환율도 높이고 또 커뮤니티에는 체험단을 써보고 사람들이 후기도 많이 남겨주기 때문에 후기도 쌓여서 그런 후기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벤트 새소식을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와디즈에서는 새소식 서비스가 있어서 메이커님들이 주요 공지사항을 남기면서 서포터와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새소식에서는 다양한 전환형 이벤트나 시간 제한 이벤트 등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이벤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프로젝트의 객단가를 높이거나 혹은 펀딩이 저조해질 때쯤 펀딩액이 모집이 안 될 때쯤에 좀 부스팅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와디즈 글로벌 펀딩, 국내 펀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글로벌 펀딩에서는 해외 가입, 해외 결제 기능이 추가되어서 전 세계 200개국 대상 펀딩이 가능해지고요. 별도로 영문 상세 페이지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텍스트와 이미지가 모두 AI로 자동 번역되어 통합 상세 페이지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주요 16개국 주력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국가별로 배송 설정이 가능해서 고객들은 사전에 설정된 국가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요 글로벌 서비스는 다가오는 5월 7일에 정식 런칭되어서 메이커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오픈이 가능하시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펀딩 관련해서 자세한 프로세스는 웨비나 종료 후에 자료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양한 혜택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웨비나 혜택 세 가지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혜택은 플렉스 팀이, 세 번째 팀은 와디즈 팀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스케일업을 위한 팀빌딩 체크리스트 라이브 중 링크로 전달드렸고요. 두 번째, 웨비나 신청 후 후속 메일로 진단, HR 진단 설문을 해주시면 1대1 리더십 진단 미팅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와디즈 혜택으로는 엑스퍼트 요금제 신청 시에 뷰티 전문 PD를 선 매칭을 해드립니다. 뷰티 전문 PD가 옆에서 와디즈에서 높은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스토리 기획부터 상품 설계, 광고 믹스 가이드까지 꼼꼼하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 혜택까지도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실시간 질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화장품 제품도 진행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린이 화장품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여름 기획전 링크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셔서 제가 앞단에 여름 기획전 QR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팅창 링크로도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링크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과 좀 실시간 질문들 올라온 거 위주로 드렸는데요. 저희가 후속 어떤 혜택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진단해드리고 한번 미팅 연결하는 작업이 있을 거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와디즈와 플렉스 팀의 웨비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후 혜택들에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뷰티 브랜드의 스케일업 공식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뷰티 브랜드 지속 성장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욱 깊이 있는 진단과 펀딩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미팅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플렉스 팀의 윤송현, 와디즈 팀의 장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